네, 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 기능을 한번 바로 구현해 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헥사고널 아키텍처에서는 우리가 구체 기술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어플리케이션 코어라고 하는 부분부터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어댑터 부분은 일단 당장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렉토리 구조에서도 이 어댑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접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일단 회원가입 기능 구현을 할 건데 회원가입 관련해서는 일단 당장 이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과 관련해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도메인 정책들은 볼드체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유저는 본인 핸드폰 번호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때 인증번호는 이미의 4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인증 시도를 너무 많이 하면 이제 그 요금 자체가 저희도 그 외부 서비스를 쓰게 될 거라서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최대 얼마나 인증 시도를 할 수 있는지를 걸어놔야 해서 하루에 3회까지만이라고 해볼게요. 회원가입을 할 때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닉네임과 성별만을 입력한다 가정을 하고 닉네임은 이런 제약사항이 있고 성별은 당연히 남녀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회원가입 역할을 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것의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포트에 in 디렉토리 안에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제 이 안에서 new 파일 해서 회원가입이니까 signup.service.interface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바로 인터페이스 하나를 작성해 볼게요. signup 서비스. 네, 네, 오타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휴대폰 번호 제출 이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소드 시그니처를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이름을 잘못 적었네요. 인증번호 전송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나중에 이 부분은 고쳐볼게요. send os number 이렇게 해주고 네. 이 메소드에는 어떤 인풋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이 인풋의 이름을 네이밍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연산에는 그 연산은 크게 커맨드와 쿼리로 나눌 수 있거든요. 커맨드는 어떤 동작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쿼리는 어떤 정보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나뉘는 건데 이렇게 어떤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연산은 커맨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커맨드라고 할 수 있고 이 커맨드에 우리가 타입을 정해주면 됩니다. 이 타입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이내 커맨드라고 한번 만들고 이 안에 네이밍 규칙대로 sign up send os number 점 command number 점 ts 라고 하고 sign up send os number 네, 클래스죠. 이렇게 해주고 컨스트럭터에 어떤 인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이 클래스에는 폰 넘버가 일단 들어가야겠죠. 폰 넘버가 들어가야 할 거고 이건 일단 스트링으로 해주고 이것 말고는 특별히 필요한 인자가 보이진 않네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것의 타입이 곧 sign up send os number 이고 제가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os number 얘는 커맨드라고 해줄게요. 해주고 여기도 커맨드를 붙여야겠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sign up send us number 커맨드. 사실 이렇게 sign up send us number라고 하는 게 약간 비문일 수 있는데 비문이 되더라도 가독성이 향상되는 걸 저는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변수명이나 타입명이 길어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저는 길어지더라도 의미가 분명한 걸 좀 더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네이밍이나 뭐 파일 네이밍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때 동작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리턴 값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인증번호를 제출해서 이제 맞는지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실질적인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사인업 서비스에 가져야 하는 기능 명세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체크 오스 넘버라고 해볼게요. 이 체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인자를 받아야 할 텐데, 여기서는 이 인증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맨드로 해주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또 해야겠죠. number command ts. 네. 그리고 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잘못 적어줬네요. 이렇게 앞으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다시 체크 오스 넘버 커맨드 하고, 자, 여기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기는 이제 어떤 휴대폰 번호인지와 그리고 실제 그 인증 번호 어스 넘버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체크 어스 넘버 커맨드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프로미스를 썼던 이유는 보통 이런 동작들은 다 어떤 DB 동작 등을 거치기 때문에 비동기 동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미스를 붙였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알려주는 결과가 당연히 리턴 값도 있어야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불리언을 넣어서 true나 false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앞으로 이 서비스가 더 발전할수록 하나의 필드 이상이 필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별도로 잠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이 커맨드 리절트도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어스 넘버 커맨드 리절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is valid를 이제 불리안으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다시 check us number command result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긴 네이밍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의미가 분명해서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정의를 앞으로도 할 거고요. 이건 일단 됐고, 그다음 이용 약관 조회.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네요. 이 부분은 show 서비스 텀이라고 해볼까요? terms.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바로 정보를 곧바로 조회하기를 원하는 요구사항은 커맨드에 대비해서 쿼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쿼리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show service terms query 하고, 네. 근데 여기서는 딱히 인자로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삭제를 할게요. 네. 여기서는 별다른 인자는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이제 리절트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커맨드 대신 쿼리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제 정반대의 성격인데 특정 정보를 조회하려고만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show
서비스 텀스 쿼리 점 결과기 때문에 result.ts라고 해볼게요. export show 서비스 텀스 쿼리 result 라고 해보면 자꾸 제가 클래스를 빼먹네요. 한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서비스 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privacy term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텀이라는 게 겹치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텀이라고 할게요. show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사실은 프로그램 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역시 이름 짓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많은데 show terms query.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좀 네이밍이 표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서비스 텀이라고 남겨두고, 이 부분도 이 부분도 show 서비스 텀이라고 해두고, 차라리 이걸 고칠까요? 그냥 일단은 general term 이런 식으로 둡시다. 네. 자, 이렇게 명사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닉네임 중복 확인. 이 부분은 is 닉네임 duplicate 이런 정도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닉네임을 실제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쿼리를 넣어주고, 이게 또 하나 만들게요. is 닉네임 duplicate 그렇죠. 쿼리 ts가 있고, is 닉네임 duplicate duplicate 그리고 read only 스트링 있겠죠. 다음에 얘는 is 닉네임 duplicate 형태가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제 타입을 치기가 힘드니까 복사를 해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is duplicate 근데 이렇게 is duplicate 하면은 너무 한정적인 이름 같으니까 이 부분에 아닙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duplicate 하고 이 부분 분류만 바꿔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duplicate 이 부분도 제가 잘못했네요. 이 부분 이름을 쿼리로 바꿔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내 정보 제출은 submit my info 이 정도로 해놓을까요? 네. 이 부분도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여기서 커맨드를 하겠습니다. submit my info yes. submit my info read only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다 했었죠?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결국에 이제 이 순간에 또 한 번 인증이 제대로 된 번호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닉네임과 성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폰 넘버, 그 사람의 폰 넘버, 그리고 house number, 닉네임, 그리고 성별, 젠더라고 할게요.
젠더인데 젠더는 사실 스트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인엄으로 대체를 하면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일단 도메인을 정의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submit my info. 네.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커맨드로 바꾸는 걸 빼먹네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대로 보이드로 리턴 값이 없도록 해도 되고 이제 보통 회원가입을 하면 나라는 정보가 새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담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도메인 객체 정의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어떤가요? 이제 나중에 컨트롤러에서 이제 사용해야 될 이 사인업 서비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정해놓긴 했지만 아주 고정적인 건 아니고 개발을 하다가 뭔가 놓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또 수정을 계속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명세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직접 구현을 한 메소드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 영상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is nickname duplicate query result인데 제가 파일을 복붙해서 그대로 쓰는 바람에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is nickname duplicate query.result.ts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체크 어스 넘버 부분도 이 두 개의 파일을 쿼리 성격이 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옮겨줄게요. 그리고 파일명도 이렇게 쿼리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네, 이분도 이분도 쿼리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체크어스 부분을 쿼리로 바꿔줄게요.